하나씩 시작할게요. 준영이 질문 있으면 채팅 보내놔. 보내놔. 자, 그러면 오늘 어디를 피냐면 내가 책을 잘못 펴놨네. 2차 부등식으로 갑니다. 11단원이에요. 자, 2차 부등식으로 가보면 결국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결국 너네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지난번에 했던 거 좀만 왼쪽으로 당기자. 함수와 그 다음에 방정식과 그 다음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 그 녀석들이 뭐?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었다,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뭘 만들어 가보자? 방정식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함수도 방정식도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뭘 찾아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하라 그랬어? 교점에 대한 얘기 등장하면 뭐 하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 연립하자. 그래서 둘이 뭐 합니다? 같다라고 잡습니다. 맞죠? 그래서 fx는 gx라는 식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녀석을 이항을 시켜서 fx-gx는 0입니다 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 문자는 x 하나 남았고 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방정식이다 보니까 누구를 찾을 수 있어? x 값을 찾을 수 있어. 그 x는 결국 누구를 찾기 위해서?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x가 먼저 나오네. 누가 나오더라?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거더라. 그래서 교점의 x좌표와 이 방정식의 뭐가 똑같다? 실근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 내용이었잖아. 그걸 가지고 2차로 넘어갔던 거였고, 맞지? 2차로 한정 지었던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은 원래 오늘 순서대로라면 오늘 해야 되는 고차 방정식을 넘어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3차, 4차 함수 얘기가 되면 여기서 3차, 4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수2로 넘어가야 제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패스하고 요 틀을 지키는 부등식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부등식은 어떤 식이에요? fx가 gx보다 뭐하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fx-g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 녀석은 결국 크다라는 게 뭐야? 여기서 크다라는 게 뭐야? y가 크다라는 거거든.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정한씨. 좌표 평면상에 요점과 요점이 있대. a가 있고 b가 있대. a와 b 중에서 y가 큰 거는 a야 b야? a. 그거 정도만 읽어주면 돼. 좌표 평면상에서 y좌표가 큰 거는 위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결국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네?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부등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fx가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fx가 크다라는 거는 fx가 위에 있는 건데 뭐 gx가 클 수도 있지. 그래서 살짝 바꿔주는 게 fx와 gx 중에서 누가 위에 있을까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루게 되는 녀석인데 이런 녀석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세요. 0보다 작다부터 하자. 0보다 작으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네가 이 함수, 이 부등식 잘 생각을 해봐. 이 부등식을 생각해보면 두 개의 함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지.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 양변을 y는을 붙였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 y는 0, x축이다 그치? x축보다 뭐하다? 더 작다. 작다라는 게 뭐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 그렇지. 아래에 있다 라고 푸는 겁니다. 그럼 뭐야?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보다 내려가 있는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게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드는 2차 부등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행으로 수학상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전에도 내가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자꾸 중학교 쌤들이 하는데 중학교 쌤들이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쌤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 녀석을 빨리 풀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결론부터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선생했던 거.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하지? 그 0보다 작으면 각각이 0이 되도록 하는 x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배워?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라고 하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나는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더 활용되는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 가보려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 앞에 이제 썰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뿐. 방법은 똑같아요. 알았죠? 결론은 나도 외우라고 할 거야,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이해하면서 가자. 뭐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오케이?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범위로만? 2차의 범위로만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만드는 그 2차 부등식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2차와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0, 정확하게는 x축만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냥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로서 누구? 아까 했던 이런 것들, 되게 맛있게 먹네. 이런 것들 풀러 갈 거야. 알았죠? 이런 것들, 뭐 미래 희망이 뭔데? 직업이 뭔데요? 먹방을 한다고? 야, 지금 먹방 유튜버들 다 망했잖아. 남은 사람 누구 있지? 뭐라는 거야? 뒷광고 안 해. 뒷광고를 안 한다고? 그 걔들도 안 한다고 시작했을걸? 하다 보면 야, 돈을 한번 맛을 봐봐. 그럼 싹 바뀌어버리지. 내가 왜 먹방을 내가 왜 찍어?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 돈에 막 보고 살짝. 바뀌죠. 엄청 바뀌죠. 자, 가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은 그냥 가볍게만 드러나. 자, 그러면 이제 뭐 책 문제를 몇 개를 다루기는 할 건데 일단은 그냥 설명하듯이 계속 진행할게요. 어떤 2차 부등식을 만났습니다.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y는을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풀지 않겠지만 처음에 지금 설명 잘 들어봐서 혹시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이 2차 함수가 여기는 x축이라는 함수보다 뭐 하란 얘기야? 얘보다 작다. 작다는 건 어디에 있는 거다? 그래프로 해석해주면 아래에 있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요 2차 함수를 그려봐봐요. 어떻게 그려주면 돼? 2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x축과 만난 점이 몇 개가 됩니다? 2개가 됩니다. 그 만난 점을 찾아가 보자. 뭐랑 뭐가 되겠어? 인수분해 된다, 그치?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1이 되겠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x축보다 내려가 있는 그런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에 사이범위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과 1의 사이범위예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풀어보면은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틀은 뭐라고? y는을 붙이고 y는을 붙여서 이 2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x축을 놓고 비교를 할 건데 앞에 있는 게 뭐하다? 더 크다. 크다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다? 위에 있는 겁니다. 라고 풀어주면 역시 똑같이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 2차 함수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될 겁니다. 만나는 점 어디 있어요? 2, 3 마이너스 붙여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3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x축보다 이 노란색 2차 함수가 뭐 하는 거? 더 올라가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때의 뭐 찾아주기? x의 범위를 찾아주기. 어느 범위에서 올라가니? x는 여기보다 작은 범위, 여기보다 큰 범위에서 올라가게 그려진다 그랬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를 틀을 맞출 때는 항상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이 0보다 크든 작든 이 a는 반드시 뭐로 맞춰주세요?
반드시 양수로 맞춰놔 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이차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거든? 항상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우변은 항상 어떤 함수가 그려지겠어? x축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생긴 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려가는 범위는 무조건 이놈과 이놈의 사이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범위는 무조건 이놈과 이놈의 바깥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0보다 크면 바깥 범위,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럼 결론은 작으면은 사이 범위로 가고 크면은 바깥 범위로 가면 되는데 기본 틀이 이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너네 혹시 들어봤냐? 근의 분리라는 거? 선행을 한 사람들 안 들어봤어? 근의 분리라고 해서 2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풀 줄 아는 거랑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랑 좀 달라지거든. 이해됐니? 알았니? 아직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불편하더라도 이거를 처음에는 나도 계속 써줄 거야. 몇 번은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할 거예요? 그냥 외워서 푸세요라고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182페이지로 가보자. 182페이지 가보면 준학씨 182페이지로 가보면 19번, 20번이 있어요. 19번, 20번을 불편하더라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세요. 알았죠? 19번, 20번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세요. 가자. 몇 번 풀렸어 근데 내가? 19, 20번? 자, 19번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지금 현재는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이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근데 먼저 뭐 해주세요? 항상 최고차익에서는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진행하면 되고 y는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함수를 놓고 비교할 건데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보다 뭐 해주시면 됩니다. 작다. 내려가세요.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2차 함수와 x축을 그려주면 되는데 만나니 안 만나니?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만나지? 그치? 어디서 만나요? 3분의 1에서 하나 만나고 2분의 1에서 하나 만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 있는 범위를 구해주세요니까 이런 범위를 찾아주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번에도 또 결론을 외워야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 어느 범위? 두 값을 가지고 사이 범위예요 라는 걸 찾게 되는 거야. 알았지? 요? 예? 알았냐고? 자네, 정환이. 네. 3분의 1보다 크고 낮고 2분의 1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허허, 유튜브가 아닌데. 네, 안 써도 되는데. 그럼 말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 더. 준하기도 알겠지? 준하기 자꾸 소해야 되겠다. 이상하잖아. 혼자 바보 되고 나는 안 보고 있는데. 뭘 그 맛이야. 20번으로 갑니다. 그럼 20번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얘도 똑같아. 일단 최고차익 계수가 양수인 지금 상태에서 y는을 해서 결국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한다? 올라가는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고 결국 너희들은 뭘 찾아야 돼? 만나는 점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1, 3, 1, 2, 마마. 그럼 어디서 만나? 3분의 2에서 하나 만나고 1에서 하나 만나거든. 그럼 올라가는 x의 범위는 그 두 개를 기준으로 바깥 범위로 가네. 3분의 2보다 작아지는 범위랑 1보다 커지는 범위예요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 건너뛰고 있었어. 어떤 거? 등호가 있다 없다를 건너뛰고 있었는데 등호가 있으면 점이 되면서 여기도 점으로 등호를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지금처럼 등호가 없는 상황이면 여기도 등호가 없는 거라서 등호를 빼면 돼서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붙여주고 등호가 없으면 빼주면 되니까 딱히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는 뭐 하자? 두 값을 가지고 사이 범위, 바깥 범위를 해서 결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풀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푼다고 치면 2차 부등식이네. 그럼 일단 뭐해?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해서 근데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두 값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바깥 범위예요 라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으라고 2차 부등식은
두 함수를 가지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비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책 숙제, 책에서도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보면 제일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뭘 연습을 시키고 있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부등식을 찾아가 보자라는 걸 사실은 먼저 연습을 시키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인수분해되는 2차식이 아니라 그냥 fx로 뒀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이건 안 하고 넘어간다.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뭐 하는 범위? 위에 있도록 하는 해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이 그림을 보면은 fx가 x축보다 더 올라가 있는 범위니까 어떻게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이 되고, 등호가 여기에는 없었으니까 여기도 올라가야 됩니다. 만나면 안 돼요. 그럼 x의 범위에도 비워주고 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집니다. 또는 x는 4보다 커집니다. 이거를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원래는 연습을 시키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식에서부터 이미 했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알았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네 형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뒤로 넘어가서 2번 한번 풀어보자. 축하합니다. 42번 갈게요. 42번 하나 풀어주시고, 아니, 하나만 풀어주세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겠다, 그렇죠? 준하기도 풀어주세요. 42번 갑니다.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fx가 0보다 작고 나갔다. 이제 할 줄 알겠지? fx가 y는요 x축보다 내려가거나 만나는 범위를 찾아달라 그래서 사이 범위 찾아주면 끝납니다. 알았죠?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갈 거고, 이걸 가지고 점점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로 넘어갈게요. 쭉 가자.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유형 2번으로 갈 겁니다. 자, 아까 함수,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는 건데, 우리 방금 뭐 했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인수분해라는 걸 했지.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라고 하는 녀석은 부등식의 풀이니? 아니죠. 함수의 풀이니? 아니거든. 인수분해는 사실 어디서 푸는 거야? 방정식에서 근을 찾을 때 푸는 풀이다, 그치? 근데 그걸 통해서 해를 찾아왔었어. 맞아?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도구인 누구도, 판별식도, 방정식을 푸는 도구인 누구도, 근과 계수의 관계도 전부 다 어디로 가지고 올 수 있겠네? 함수에 대한 내용 혹은 부등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네. 그러면 너네가 다시 한번 방정식에서 이게 2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을 구하세요 였던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라는 거는 응? 뭐?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어디서 써올 수 있었어?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쓰면 된다라는 거 그때 연결시켰었지, 지난 시간에.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근의 개수라던가 허근 실근과 같은 근의 종류를 물어보면은 판별식을 쓰자라는 것을 함수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었어?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 그래서 교점이 2개면 근이 2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교점이 없다라고 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풀어왔었다, 그치? 그 녀석처럼 누구도 똑같이 오늘 배우는 부등식도 똑같이 연결시켜 볼 건데, 항상 그 기준에는 누가 있어야 돼? 함수 가지고 부등식 만들고 함수 가지고 방정식 만드는 거니까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말고 부등식에서 함수 거쳤다가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해석하세요. 요 녀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야? 이거 아닌데?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구나. 51번 가자. 51번. 51번 보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든다.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2차 부등식을 푸세요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어. 잠깐 버그 있어봐. 이게 아닌데?
부등식의 해에 대한 내용. 판별식. 아, 여기 있구나.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가자.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녀석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 일단 요 녀석 한번 풀어보자. 51번 말고 47번 처음 거. 2차 부등식의 해가 블라블라라고 합니다. 알파와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결국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어차피 이거 2차 부등식 풀고 나면 바깥범위 나오는 거 알거든. 그 바깥범위를 만드는 그 경계에는 누가 들어갑니다? 방정식에서의 근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너희들한테 알파와 베타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이거 뭐 해달라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해서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풀어서 그래서 알파 베타를 찾아주면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 뭐랑 연결시키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판별식이 먼저 나온 줄 알았는데 딴 게 먼저 나오네. 결국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방정식으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이란 말이야. 두 근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이니까 뭐로 넘어가면 되겠네?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풀자는 거야. 나 판별식인 줄 알았더니 그거 유형 이름 보고 요거야 요거. 누구?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보거나 또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놓고 물어보거나 또는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본다. 그러면 전부 다 뭐였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풀 수 있겠니? 약간 이런 녀석. 오케이? 그 녀석에 대한 거예요. 판별식이랑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거는 유형 이름 보고 판별식이 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무시하고 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한번 넘어가 봐. 48번으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일까?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네. 이번에는 뭐야? 그냥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달래. 그럼 뭐 해달라는 얘기야? 부등식의 해를 직접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겠네? 범위를 직접 찾아와야겠다. 그치? 그럼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해서 작거나 같다니까 사입 범위로 들어가면 되고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의 사입 범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정수 x만 골라달래.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4개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뭐 이런 거 찾아달라는 얘기다. 그치?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해달라는 얘기네? 그냥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3번,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옆에 53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근데 53번 문제를 풀고 5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53번을 여기 지금 너무 기본적으로 풀게만 만들어 둔 것 같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집보다 쌤 같은 문제들보다 훨씬 쉽게 나와 있는데 요 녀석 한번 풀어보자. 이거 2차 부등식의 해가 블라블라라고 합니다.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보자마자 사실 답은 8하고 나올 것 같아.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는 말고 일단 지금은 뭐 해주세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보면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하니까 이 부등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자. 뭐 해주면 돼? 0보다 작으니까 사입 범위. 그럼 사입 범위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으면 되는데 그게 이거래.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뭐예요? 8입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넘어갈래요. 그러면 몇 번 하나만 풀고 일단 진행할 거냐면 55번 하나 풀어봐. 55번. 다른 것도 너무 지저분해서 55번 풀고 좀 어려운 걸로 빨리 하러 가자. 오케이? 55번 기기.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a, b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부등식의 해는 항상 어떤 범위로 나옵니다. 성우씨 맞죠? 지금 뭐하냐? 너 이상하게 해놨지? 너 장난... 좀 이따 떨어져 앉아. 자, 가자. 부등식의 해는 항상 어떤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범위로 나옵니다. 사입 범위 혹은 바깥 범위. 자, 그러면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 있는 이 마이너스 2와 b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방정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방정식의 근들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두 녀석으로만 생각을 해보자. a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방정식을 완성해주세요 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성립하겠다 맞나요? 는 0이 나오겠다 맞나요?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a는 0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하나. 그럼 a를 찾았다 치면 방정식이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입니다. 인수분해 해주세요. 마이너스. 그럼 x값은 마이너스 2와 5가 나오는데 그 5가 바로 뭐예요? 또 다른 경계.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세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부등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등식의 경계에 있는 누구랑 누구는 이 마이너스 2와 b라는 것은 이 식을 는영이라는 방정식으로 놓고 봤을 때 방정식들이 근이에요 라는 얘기로 풀어달라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들도 나오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녀석의 해가 뭐라고 나올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이라고 나올 때 a, b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면 돼? 이 마이너스 1과 3은 방정식의 근들이야. 그럼 방정식의 근을 알고 방정식의 개수 찾아봐. 무슨 문제?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두 근의 곱인 뭐? b는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그렇게 a와 b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연결시켜주세요. 다시 부등식의 해가 범위로 나오는데 그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는 사? 방정식의 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풀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에서 지금 57번 때문에 사실 했던 얘기야. 57번 문제 보면 뭐가 나와 있어?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고 부등식 자체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라서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 57번 한번 더 풀어주셔. 57번 몇 번 문제요? 57번이죠? 갑니다. 처음에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이 1과 5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근입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실제 합 얼마야? 6.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고요. 두 근의 곱, 부호 그대로 다 같이 최고차이 계수분의 상수항 a분의 c.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뭐예요? 두 근의 곱 얼마? 5. 그럼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씩 찾았다 그치? 그 상황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방정식을 푸는 거래. 근을 찾아달래. 두 근의 뭘 찾아주세요? 합을 찾아가보자. 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아가보자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식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어?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의 부호 반대. a분의 c다 그치? 얼마래? 5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으로 가보자.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래.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치? 이번엔 부호 그대로 간 건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b라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예요. 가보자.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6. 그럼 너희들은 누구만 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에요만 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래. 뭐 하면 돼? 합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시면 됩니다. 합의 제곱 얼마요? 25이요. 얘 얼마요? 12이요. 답은 얼마요? 13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됐냐? 너 계산이 틀렸니? 이 방정식을 못 보고 놓친 거 아닐까? 이걸로 잘못 간 거 아닐까? 잘못 푼 거는? 2대2 뭐 아무튼 잘했어요. 그래도 근간 곱셈공식의 변형을 찾은 게 어디야?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용 안 한 게 뭐 있어? 인수분해도 해봤잖아. 근의 공식은 뭐 자세히는 안 해봤지만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고등부로 넘어오면 사실 근의 공식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인수분해 계속 해왔어. 근과 계수 관계 계속 써왔어. 그럼 방정식에서 풀었던 것 중에 뭐 하나 안 썼고 뭐 하나 안 썼어. 혈렉은 안 썼고 판별식 안 썼는데 혈렉은 사실 부등식으로 넘어오면 특별한 내용을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혈렉은 빼자. 함수로 넘어갈 때부터 그때부터 자 뺐어. 그럼 이제 누구? 판별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유형 잠깐만 건너뛰고 요걸로 넘어가 볼게요. 몇 번? 65번으로 갈 건데요. 유형 6번에다가 별표 하나 좀 박아놔 줄래?
그리고 유형 6번의 이름을 살짝 바꿀 겁니다. 나는 유형 이름을 6번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거기는 뭐라 돼 있어? 유형 6번 이름? 해의 조건이 주어진 2차 부등식이냐? 그 녀석을 위에다가 그렇게 좀 써놔. 뭐라고 써두냐면 특수한 해, 너희 위에 쓰라고.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이름 바꿉시다. 갖는. 대부분의 문제집은 지금 내가 알려준 이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자. 특수한 해가 뭐야? 특수한 해를 갖는데 특수한 해가 뭐야? 일반적인 해부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풀어왔던 2차 부등식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등식을 봤을 때 2차 부등식을 봤을 때 일반적인 해는 뭔데? 뭐가 일반적인 해일까? 여태까지 구해왔던 해 사이범위랑 어떤 거? 바깥범위 같은 거. 그치? 그런 걸 우리는 일반적인 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나 바깥범위 혹은 사이범위 범위로 나와야 일반적인 해인데 왜 뭐 이상해?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써놨어? 특수한 해라고 가져놨거든. 문제를 잘 봐. 예를 들어서 몇 번? 65번 2차 부등식이지. 근데 해가 뭐래? 하나 존재한대. 상수 하나 뭔가 이상하거든. 66번 가봐. 2차 부등식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실수. 해가 뭐예요? 모든 실수. 사이범위 바깥범위가 아니라 모든 실수라는 해가 좀 독특하다. 그치? 67번은 뭐예요?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도 특수한 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는 표현이 없네. 하나 빼고 전부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로 다시 돌아와봐. 어떤 녀석을 특수한 해라고 한다? 해가 하나, 해가 없다.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런 녀석들을 특수한 해라고 하고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인실수. 하나 빼고 전부다. 이것도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 문제집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 이것까지 하나 더. 아무튼 범위로 나오는 것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특수한 해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봐. 일반적인 해를 갖는 거는 부등식에서 일반적인 해를 갖는 거는 뭘 빌려와서 일반적인 해를 갖는 거는 뭘 빌려와서 방정식을 빌려와서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함수로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방정식으로 가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부등식인데 어떤 경우가 있다?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방정식의 풀이들을 빌려올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끝나야 돼? 함수로 끝나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뭐?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냐면 함수로 풀어주세요. 부등식 상태에서 방정식을 빌려와서 판별식이나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근각 계수의 관계를 빌려와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부등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방정식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함수로 해석한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내용들.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왔던 그 내용들. 65번 바로 갈게요. 어떻게 생겼어? 2차 부등식이 뭐 한다? 해가 오직 하나. 특수한 해를 갖는다. 그치? 특수한 해를 갖기 때문에 우리 뭐 하자? 함수로 해석하자.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한 거 그거 뭐 붙였어? 둘 다? y, y.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이 x축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해가 좀 독특하니까 좀 그래프가 이상하다는 얘기겠다. 그치? 그래프를 잘 그려봐. 여기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려가거나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대? 오직 하나만.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범위가 됐겠지.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없다? 내려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축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다라는 얘기겠어? 2차 함수가 요렇게 된다면 내려가는 거 없고 등호 성립하는 만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림이 그려진다. 그치?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너희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어? 접했습니다. 접한다 다른 말로 교점이 하나입니다. 교점이 하나입니다.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실근이 하나입니다. 그럼 뭘로 풀면 돼요? 판별식으로 풀자.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래서 9-a가 0입니다. a는 9 하고 끝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거 답 맞냐? 9? 그래서 특수한 해를 갖는 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센이랑 마플 시너지 같은 걸로 가보면 유형 6번 이렇게 해가 주어진 이렇게 안 해놓고 해가 무수히 많은 거 하나의 유형, 해가 없는 거 하나의 유형, 해가 하나의 실수인 거 하나의 유형 해서 엄청 많이 갈라놓는데 그걸 이제 딱 6문제로 간추려 놓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풀어봐. 몇 번? 66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합시다. 어머. 어떻게 합시다. 2차 부등식을 잘 봐.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뭐야? 항상 성립. 그럼 뭐야? 이게 해가 됐지. 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해,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아, 나 이거 함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거.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가 풀이야.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함수를 해석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변에 y는 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y를 붙이고 y를 붙였어. 두 개의 함수를 한번 보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하도록 하는? 크다.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성우씨?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를 x축보다 위에 있도록 그려야 되는데 언제 위에 있도록 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그러면 x축보다 어떻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냐? 이거잖아. 붕 떠 있으면 되잖아. 붕 떠 있으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함수를 해석한다는 게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이 2차 함수 어떻게 되어 있어, x축과? 안 만나네?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영문의 작도로 풀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흐름을 다 잡았으니 여기서 판별식 쓰면 끝나요. 어떻게 된다? 만나지 마세요. 끝. K의 범위는 0과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한데? 답 맞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어머 이런 이상한 실수하지 말고 짝수 공식과 이런 거 섞어 쓰지 말고 D잖아 D. K제곱 마이너스 4K다 그치? 놀래라.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그럼 답은 몇 개? 3개가 되겠네. 1, 2, 3. 범위만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마지막 정석에서 꽂히지 말고 이거 흐름을 잡아봐야지.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야. 두 함수로 바꿔서. 알았니? 어이 힘들어. 쉴까? 벌써? 아니야. 좀만 더 하자. 답정 넣어요 사실. 뭐하지? 67번 하고 쉬자 그럼. 67번 해보세요. 쉬자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안 쉴 건데 67번 풀어보세요. 봉법자 아닙니다. 67번 갈게요. 2차 부등식이 어때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 것도 역시 특수한 해에 속하기 때문에 얘도 그림을 그려주세요. 나중에는 너희들이 하다 보면 적응돼서 빨리빨리 하게 돼 있어. 그때까지는 그냥 불편해도 계속 그림 그려주세요. 알았죠? 자동으로 됩니다. 2차 함수와 x축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내려가는 부분을 보고 싶네. 근데 내려가는 부분이 뭐 하대? 존재하지 않는데 내려가지 말란다. x축보다 최고 차의 개수가 1, 양수인 2차 함수가 내려가면 안 된대. 어디 있으란 얘기야? 위에 있거나 혹은 걸쳐 있기만 하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용 또는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위에 있거나 또는 걸쳐 있기만 하세요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네. 그럼 우리의 풀이는 뭘로 넘어가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라고 푸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구해보자. 뭐요? m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4의 m 더하기 7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정리할게요. 이거 암산 그냥 할게. m제곱 더하기 4m의 플러스 얼마야? 마이너스네. 16 마이너스 28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래서 2와 6 마이너스 붙여주면 m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세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둘이 빼니까 얼마야?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반드시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6문제는 좀 이따가 쉬고 나서 다 풀 거야. 한 개인가 빼고 다 풀 거야. 그러면 이거 연습을 집에서 해야 되는데 없다 그치? 그래서 오늘 프린트 숙제 하나 더 나갈게요.
예쁘다, 그치? 연습을 많이. 미안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갑시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어디까지 했지? 67번까지 했지. 자, 바로 한번 68번 풀어봅시다. 10분을 얘기했네. 이런. 자, 여기도 마찬가지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마세요. 해가 독특하다, 그치? 해가 특수한 해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명히 함수로 그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여태까지 한 거랑 조금 다른 거. 뭐가 있다? 최고차항의 계수에도 부호가 붙어 있다라는 거. 즉 최고차항의 계수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너희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그림 그려보자. 뭐? x축보다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도록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뭐야? 다시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지려면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들아? 내려가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 언젠가는 내려갈 거 아니야. 얘는 안 된다, 그치? 그럼 A가 음수면 안 돼. A는 무슨 수? 반드시 A는 무슨 수? 양수여야 됩니다. 이거 최고차항의 계수 반드시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 내려가는 부분이 없도록. 그럼 어떻게 해줘요? 위에만 있거나 접하기만, 겹쳐져 있기만 하도록.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 얘는 뭐야? 만나지 않는다. 얘는 뭐야? 접한다. 늘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넘어가주면 만나지 않으면은 0보다 작고 접하면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왜 자꾸 잘못 푸냐면 판별식을 생각하는데 이 부등식의 부호를 자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진짜 완전 다 틀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면서 판별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았죠? 알았죠? 여보세요? 알았죠? 네. 그럼 판별식 구해보자. 판별식 뭐야? 어디 갔어? 4분의 D네.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제곱. 얘가 어떻게 되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제곱이 더하기 6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건 뭐야? 28? 된다. a는 여기서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뭐 바깥 범위로 넘어가야겠다, 그치? 여기서 바로 이제 아까 외웠던 거 그거 쓰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나요? 오케이? 애들이 또 질문한다. 이쯤 되면 선생 여기 등호가 없는데 여기 등호 왜 붙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또 한다. 이 부등호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는 뭐?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다시 판별식의 부등호 방향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절대로 저기서 바로 넘어오는 거 하지 마. 그거 하다가 실수 우르르 합니다. 알았죠?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알았죠?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몇 번 풀어보자. 70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갑시다. 몇 번으로 가죠? 60? 70번. 70번. 그런데 70번도 똑같다, 그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세요. 그러면 뭐야? 특수한 해다, 그치? 됐죠? 그러면 이 녀석도 뭐 하러 갑니다? 함수로 해석하러 갈 겁니다.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을 앞으로 한 고2가 되고 고3이 될 때까지 한 4번 정도 더 들을 거야. 미적분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함수로 해석한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양변을 y는 y는으로 붙여서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자는 말이니까. 알았죠?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어떻게 됩니다? 위에 있으세요. 언제? 항상 위에 있으세요. 그럼 또 뭐 해줘야 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미지수니까 그 부호부터 결정해준다, 맞죠? 그래서 일단 요거랑 요거 생각할 수 있는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거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치? 왜? 언젠가는 또 뚫고 내려올 거거든.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다, 그쵸? 그쵸? 미용실인 줄. 그래서 얘는 뭐야? a-1이 음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뭐예요? a-1은 뭐 해주세요? 반드시 먼저 양수로 설정해 주세요. 최고차의 계수. 그리고 나서 x축과 어떻게 돼야 돼? 안 만나야지. 만나지 않아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항상 x축보다 뭐 합니다? 위에 붕 떠있게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은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네.
4분의 d라고 구해주면 a-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1이 되고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풀게요. a제곱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가 되고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1, 2 마이너스 붙여주면 a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답을 빵 내주고 나서 해석해보면 해설지 보면 답이 틀렸을 거예요. 뭘 하나 빠뜨렸냐면 68번 다시 한번 잠가볼게요. 너희들 그냥 칠판 봐. 68번에서도 사실은 위험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답에 관여하지 않아요. 뭐냐면 68번과 70번의 공통점은 최고차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지수가 있는데 2차라고 얘기를 해주면 A는 절대로 0이 아니야. 맞아? 근데 70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인데 2차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럼 A가 1이 돼서 어떤 경우도 있겠네?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되어버리는 2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도 있겠네. 그거는 따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즉 A가 1인 경우는 주어진 부등식 자체를 다시 한번 바꿔 써봐. A에다가 뭐 넣어봐? 1 넣어봐. 그럼 부등식이 뭐가 됐어요? 1은 0보다 크다. 어머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다 그치? 맞죠? 그러면은 A가 뭐가 되어도 상관없네 1이 되어도 상관없네 라고 하니까 답에 뭐 해줘야 돼? 등호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이거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사실 되게 강조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 될 거야. 물론 테스트 같은 거 볼 때 조심은 해야겠지. 당연히 확인하는 자세는 필요한데 내신 대비 들어가면 내가 계속 이거 좀 강조하면서 막 설명 좀 해줄 거야. 알았죠? 네, 고마워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몇 개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사실 오늘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 올게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할 거냐면 빨리 연립부터 하고 오자. 유형 10번으로 갑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면 좀 이제 세부 유형 몇 개는 다시 하러 올게. 시간 남으면. 자, 83번 갑니다. 83번은 뭐예요? 연립 부등식. 자, 너희들이 아직까지 연립 방정식을 안 했지. 내가 안 하고 넘어왔지.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해보면 동시에 만족하는 해 찾기.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너희들이 배웠던 2차 연립방정식 생각해봐. 중딩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뭐 정도 했냐면 2x 더하기 y는 3이에요. x-y는 0이에요. 자, 어떻게 풀면 돼? 둘이 뭐 하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렇죠. 더해줍니다. 그럼 뭐야? y가 사라지면서 3x는 3. x는 뭐 나와요? 1. 그러면 y는 뭐 나와요? 1. 이렇게 풀고 끝난다 그치? 연립 방정식 문제는 반드시 문자가 2개 이상 등장을 해서 하나의 문자, 2개의 문자, 3개의 문자를 전부 다 식을 뭐 소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의 값을 먼저 찾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결론 뭐라고?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합니다. 근데 연립 부등식은 어때? 문자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죠? 그냥 풀면 돼. 위에 있는 부등식 풀어보자. 1과 3 마이너스 붙여주면 x에 보면 어떻게 돼요? 큰 거니까 바깥 범위로 큰 작작 들어봤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는 뭐야? 역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 녀석의 해를 찾아주면 어떻게 돼? 사의 범위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럼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어. 그럼 연립 부등식은 뭐 하는 거다? 2개를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는 거라서 수직선 상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하나, 위에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사이 범위로. 그러고 나서 누구를 찾아주면 답이에요? 겹치는 녀석을 찾아주면 답이니까 말 그대로 답은 뭐?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연립 부등식입니다. 내가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겠다 그치? 겹치는 거를 찾아주세요. 알았죠? 물론 조심해야 될 녀석이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풀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몇 번을 하나 볼 거냐면 유형 12번 하고 오늘 새로운 내용 넘어갈 건데요. 유형 12번 91번 문제 가보자. 너무 슝슝 넘어가는 거 같니? 기분 탓이에요. 유형 91번 가봐. 유형 91번입니다. 91번 문제 봐봐요. 연립부등식의 해를 뭐 하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겹치는 부분의 해를 구했다는 얘기다, 그치?
이거 민수 없네. 인수분해 됩니다. 마마 뭐예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였어. 얘는 사이범인 것 같기는 한데 마이너스 2와 A인지 A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럼 좀 이따가 한쪽에는 A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근데 뭐 하도록? 겹치는 부분을 먼저 줬습니다. 가볼게요. 위의 녀석의 해를 먼저 찾자. 요거 노란 거 뭐예요? 1, 3을 가지고 바깥 범위를 표현을 해주고 요 녀석 표현을 해볼게. 작다의 범위로 해서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뭐가 되도록? 여기 있네. 누가 겹치도록?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만 겹치도록. 그러면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의 해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2부터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겹치는 곳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겹치겠다. 그렇지? 됐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까 말했던 A가 나오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수직선 다 그려놨지? 여기서 A 주변만 부등식 쓰면 끝나요. 알았죠? 그럼 답은 일단 이거랑 관련된 건데 여기서 아까 내가 말했던 조심해야 될 녀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뭘 따져줘야 되냐면 등호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반드시 따져야 되는데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한번 생각해봐. 찍지 말고 1의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두 번째 3의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를 저기서 찾아와야 돼. 뭘 만족하도록? 겹치는 건 오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만 되도록. 그럼 여기서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는 A가 1이 됐다는 얘기거든. A에다가 1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등식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게 됐어요. 그러면 잘 봐. 겹치는 곳에 1이 있어 없어? 노란색에는 1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빨간색에는 1을 포함하니 안 하니? 근데 겹치는 곳에 1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빨간색이 1을 안 가졌으니까 1은 없겠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1이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럼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A는 무조건 뭐 해야 돼? 1보다는 진짜 오른쪽에 가 있어야 겹치는 곳에 1이 들어갑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그거를 역시 당신들이 연습하셔야 돼. 마지막 요거 하나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A가 1이 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가 1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지. 노란색의 범위 1, 3, 빨간색의 범위 마이너스 2에서 여기까지 와서 A가 어디 됐다? 1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A가 1이다. 그러면 겹치는 범위 안에 1을 갖는지 안 갖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겹치는 거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해봐. 노란색에는 1이 있습니다. 빨간색에는 1이 없어요. 겹치는 해 중에 1이 있어 없어? 없잖아. 빨간 게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틀린 거잖아. 그럼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되면 될까? 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됩니다. 다시 한번 A가 3이 된 경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 1, 3, 빨간 거 마이너스 보다 크고 딱 3이 된 거. 겹치는 거에 3이 없어야 되잖아. 겹치는 해가 주어졌는데 그 3이 없잖아. 3이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노란색은 가졌지만 빨간 게 없거든. 그래서 겹치지 않아요. 여기선 겹친 거 없어. 그럼 이 3이 돼도 상관없어 라는 얘기야. 그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 조건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학교 시험은 맞고 틀릴 거가 갈려요. 범위 못 찾는 사람들은 없어. 이거는 누구나 다 해. 범위까지는. 등호 조건 때문에 애들이 다 틀리거든. 정수의 개수 구하세요 했다면 다 틀렸겠지. 이거였다면 하나였을 거고 이거였다면 두 개였을 겁니다. 애들이 대부분 하나 써서 틀려와요. 알았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중에 91번과 몇 번? 몇 개는? 91번 하나밖에 없네. 아무튼 뭐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럼 이제 연립 부등식 정도는 겹치는 부분의 해를 구하면 되는구나 까지는 일단 흐름 잡았니?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 194페이지로 가보세요. 194페이지 바로 뒤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응? 활용은 쉬워요. 활용은 할 거 없어. 뭐 맨날 할 거 없다는 거 할 거야 내가. 그런데 쉬워요 라고 물어보면 나 항상 쉽다 그럴걸. 자, 여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하면 우리 앞에 2차 방정식 하면서 하나 건너뛴 거 있었는데 기억나? 자, 194페이지에 뭐 손가락을 껴놓든 펜을 껴놓든 뭘 종이를 껴놓든 껴놓고 92페이지 잠깐 가봐. 92페이지요. 92페이지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도 뭐가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뭐가 있어요? 92.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 또 있지? 맞니? 없니? 있지? 그 두 녀석 오늘 같이 할 겁니다. 연립 부등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킬러 유형 하나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근의 부호랑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방정식 문제 중에 실근의 부호 말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뭐 있다? 근의 분리라는 거 하나가 더 있고, 요거는 아마 수력 충전 정도의 수준으로 선행을 해온 사람들은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최소 RPM 정도는 가야 나오는 녀석이라서. 근데 요 근의 분리는 수학상을 다루는 동안에 딱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 중에는 가장 어려운 킬러 유형이 될 거예요. 알았죠? 응용하는 문제들 말고 기본적인 것 중에.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니? 나누어지 정리에서도 내가 킬러 유형 하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 그 녀석과 같이 제일 너희들을 괴롭힐 녀석. 요번 중간고사에서. 그 중에 얘는 특히 어려워요. 고3 때까지 계속 괴롭히러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고2 가르치고 고3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씩 1학년 과목을 다시 한번 특강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나한테 뭐 보면 되냐고 유튜브 강의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물어보는 거 항상 뭐냐면 이 두 개야, 이 두 개. 그 중에서 얘. 고3 때까지 계속 당신들 괴롭힐 거예요. 일단 가보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문제의 형태를 잘 기억해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입니다. 갑자기 방정식이 등장을 해. 근데 여기서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녀석의 두 근이 있어요.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뭐하다? 모두 양수다. 두 번째, 두 근이 뭐다? 모두 음수다. 세 번째, 두 근이 뭐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등장을 해요. 그때 너희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 딱 세 가지. 누구 합, 곱, 판별식. 합, 곱, 판별식. 얘도 합, 이거는 쓰지 말아봐. 합, 곱, 판별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요거예요. 알았죠?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은 뭐겠어, 얘들아?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개를 더해봐. 뭐야? 양수. 양수 두 개를 곱해봐. 뭐야? 양수. 그렇게 가는 거야. 두 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그냥 써놓은 거고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고 여기서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입니다 하면서 개수들이 미지수일 때 그놈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모두 음수다. 합하면 뭐겠어? 합하면 부호가 뭐겠어, 얘들아? 음수. 곱하면 양수.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양수요. 됐죠?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왜 얘기를 하냐면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가 되는 근들은 모두 양수근밖에 없어? 아니요.
허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 둘이 더하면은 2고 곱해도 2야. 더하면은 양수고 곱하면 양수이기도 해. 그래서 허근은 아니어야지 양근이다 라는 얘기 자체가, 양수 음수라는 얘기 자체가 0보다 크다 작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복소수 허수에서는 허수는 양수 음수라는 부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 내용만 보고도 너희들은 실근이다 라는 걸 알아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줘야 돼. 문제에서 두근이라고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면은 0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그거는 알아서 변형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음수라는 것 자체가 실근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결론 뭐다? 두근의 부호가 두 개가 모두 양수, 두 개가 모두 음수,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근의 부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뭐뭐뭐 찾아주면 된다? 두근의 합과 곱과 그리고 판별식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부호는요, 너희들이 그때그때 만들어가면 돼. 양수 두 개 더하면 뭐야? 양수 두 개 곱하면 뭐야? 라는 식으로 만들어가면 돼. 그러면 92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92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거 풀어보냐면 109번입니다. 92쪽 109번이에요. 92쪽 109번 봐봐. 내가 그냥 풀게. 뭐가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근이 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입니다 라고 했다. 그치? 그때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네. 그럼 뭐야?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보러 갑니다. 알았죠? 가자. 두 근의 합, 근각의 관계 2k. 두 근의 곱,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 판별식 4분의 D로 가면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4요. 그러면 각각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의 합은 양수 둘이 더한 거니까 양수. 두 근의 곱은 양근 두 개 곱한 거니까 양수. 판별식은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세 부등식을 모두 풀어서 연립해 주시면 돼. 그럼 왜 내가 연립 부등식 하고 나서 했는지 알겠지? 세 개 다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 보면 K는 양수라 그랬고 얘는 해보면 알 거야. 오늘 배운 건데 항상 성립합니다. 인수는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의심부터 하세요. 실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실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별식 써봐. 어때? 1-4 만난 점이 있다 없다? 없어. 뭐야? 항상 양수네.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나요? 오늘 했던 2차 부등식. 자, 한숨 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사라져. 얘는 K는 2보다 큽니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부분의 범위. 답은 뭐? 2보다 크다. 이게 그 109번 문제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서는 약간 느낌이 어때? 뭔가 연립한다라는 느낌이 좀 덜하지. 그래서 그때는 연립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넣어놨을 거고, 190 몇 페이지야 오늘? 194페이지에 있는 실근의 부호 하나 풀어보자. 몇 번? 97번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97번입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97번. 가자. 9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세요. 어머,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뭐야? 양수, 음수라는 부호를 알려주고 있다, 그치?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는 실근의 부호, 요런 이름은 아니더라도 풀이가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녀석 두 근의 뭐에 대한 얘기? 합과 곱과 판별식에 대한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실근의 부호, 합, 곱, 판. 알았니? 예, 고마워요. 두 근의 합, 뭐야? 어머. 2K 더하기 3입니다. 맞죠? 두 번째, 두 근의 곱, 뭐예요? K제곱이요.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가자. 4분의 D로 가면 되겠네. 뭐야? K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나서 부호 생각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뭐 하면 주면 돼?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은 양수야, 0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다. 그렇지. 왜?
그냥 두 근이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 없잖아. 그래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개를 이제 풀어서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래? 이게 이런 게 1차 방정식이지. 1차 부등식. 뭐야? 2는 사실 부호에 관여하지 않아요. 얘만 풀면 돼. K는 어때? 3 넘어가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 번째 얘는 뭐야? 제곱하면 0보다 크다란 거는 항상 0보다 크다. 조심해야 돼. 0도 아니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풀어보자.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지고요. 6K 더하기 9가 크거나 같다.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되겠네요?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0. 뭐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0은 비워주세요. 겹치는 부분 찾아봐. 뭐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K의 범위는 답.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알았음? 고마워요. 그렇게 아무튼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단가? 아니, 근의 분리라는 게 하나 더 있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이거를 한 방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됐죠? 가도 되겠죠? 실근의 부호는 문제의 생김새 자체를 역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어느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의 예시들입니다. 노란색으로 쓰죠.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수는 바뀔 수 있어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근의 한 근은 2보다 크고 다른 근은 뭐 1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또 두 근 사이에 뭐 1이 있다. 기타 등등등등. 이런 류의 문제들이 근의 분리입니다. 근을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분리시켜주세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나 이름 바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의 범위로 근들을 다 분리시켜주세요. 얘는 뭐야? 하나는 2보다 오른쪽에, 하나는 1보다 왼쪽으로 분리시켜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는 명칭을 그래서 뭐로 쓰냐면 근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들의 말 그대로 위치,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세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위치하세요. 한 근은 2보다 큰 쪽에 위치, 다른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두 근은 전부 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위치시켜주세요. 이런 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 나는 근의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요즘은 많은 문제집들 중에, 일부 문제집들 중에 실근의 크기라고 하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야.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근의 분리일 뿐. 근의 분리 하는 순간 막 하기 시작하거든. 고2들 보면 까먹었다 이러면서. 그 흐름만 잘 잡아줘. 이거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 이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니?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돼. 맞아요. 찾을 수 있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인수분해 무시. 근의 공식 쓰면 찾을 수 있겠어? 네. 근의 공식 쓰면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고등분해는 뭐 한다 그래서 근의 분리 잘 안 쓴다 그랬지. 그럼 근의 공식은 뺄게요. 그럼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 하나만 가지고 2보다 크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어? 판별식 가지고 두 근이 존재한다. 중근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서로 같은 두 근이 존재한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2보다 크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판별식으로 구분 못합니다. 판별식 탈락.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까 합은 4잖아. 4보다 크겠네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데 합이 4보다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1과 6을 더하는 것도 4보다 큰 거잖아. 맞지? 그럼 곱으로 만들 수 있겠네. 아니, 이거 결국 못한다고, 결론. 그러면 우리 부등식 문제든 함수 문제든 방정식의 풀이 도구인 누구를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꾸 빌려왔었는데
방정식의 그 도구를 쓰지를 못해. 판별식 못 쓰고 근각계수의 관계 못 써. 그럼 방정식을 생각할 필요 있는가 없는가? 없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해주세요? 함수를 해석하세요라는 방정식의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부등식은 특수한 해를 가지면 함수를 해석하자였지. 방정식으로 못하니까, 해결 못하니까.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그 도구들을 사용 못해. 그럼 뭐 하러 가자? 방정식을 만들게 됐던 그 배경인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방정식의 풀이를 못 쓰니까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자라고 나오는 방정식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도 특수한 해를 가지면 방정식으로 풀지 못하니까 함수로 해석하러 가자가 있었잖아. 언제? 특수한 해. 그럼 방정식에서의 대표적인 함수 해석 문제는 무슨 문제? 근의 분리 문제. 알았죠? 그 두 개는 함수로 가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문제의 생김새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바로 그냥 그래프로 해석하세요. 알았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 이거는 쟤랑 좀 달라. 간다. 그 근의 분리 문제는 뭐 하러 가자? 함수를 해석하러 갑니다. 두 개를 뭐 해주세요? 함수를 해석할 건데,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을 y는 이라고 안 하고 fx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두 함수에 대한 얘기야. 2차 함수와 x축이 뭐 합니다? 만나는 교점 한번 보자.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 그치? 가볼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뭔 소리야? 2차 함수가 있어요. 걔가 누구랑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예요? 근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 뭐 하래? 두 교점이 모두 뭐 합니다? 이보다 큰 곳에 위치하세요. 두 개가 모두 다 2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세요. 그림 그렸니? 그럼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은 딱 세 가지 얘기해주면 됩니다. 쟤도 두 근의 부호를 보면서 합곱한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근의 모두 2보다 크다 이런 거 함수로 다 만들고 함수로 다 끝났으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딱 세 개만 비교해주세요. 누구? 함, 판, 축. 혹시 선행하면서 한판쭉 들어본 사람 있니? 아무도 없니? 진짜 안 했구나. 응선도 안 했어? 문님도 안 했어? 왜 안 했지? 교재에 없었나봐. RPM 한 사람 없어? RPM으로 한 사람 선행. 자세히 안 했어? 바뀐 게 혹시 수력 충전이니? 알았어요. 오케이. 아무튼 한판축 3개 딱 보러 갑니다. 알았죠?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함은 함수값이야. 판은 뭐겠어? 판. 그렇지. 판별식이지. 그럼 축은 뭐겠어? 2차 함수가 나왔어요. 축은 뭐겠어? 말 그대로 축방. 오케이? 대칭축. 축방을 보라는 얘기야. 함수를 보면서 3개 봐봐. 함수값 보래. 야, 뭐 볼 수 있겠냐? 함수값이란 거는 x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x에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거든? 지금 뭐 하나 넣을 수 있겠어? 뭐 하나 넣을 수 있어? 그림을 보면서 대답해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x값 딱 하나 있잖아. 누구 있어? 그렇지, 2 있잖아. 2밖에 표현을 못했잖아. 2를 넣어봐. 어디에 가 있어? 위로 가 있잖아. 위가 뭐야? 양수거든. 그래서 아까 F라고 이름 붙인 이유 2 넣으려고 F2를 양수로 가주세요. 이거야. 하나 찾았다, 그치? 그냥 판은 뭐겠어? 만나는 점의 개수야. 만나는 점이 어떻게 돼? 판별식에서 쓰지 말자. D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요. 근데 서로 다르다고 한 적이 있어, 없어?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축방 볼 거야. 축방. 이 축방 어떻게 찾아? 축방 공식 기억나지? 축방이 뭐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이거는 뭐, 알았어. 해보세요. 상수로 나와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축방을 찾았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가 어디에 있어주면 돼? 그림을 보면서 대답한 거야. 딱 비교 대상 하나 있잖아. 누구 있어? 2보다 어때? 오른쪽에 있어요. 그 세 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대답하는 게 그거야. 이게 끝이에요. 쉽지는 않죠? 그쵸? 98번 문제를 보고 일단 그러면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건 알겠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베베 꼬지 마세요. 이제 딱 두 문제 남았어요, 얘들아. 2보다 작으세요. 크기를 알려주고 있고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그치? 두 번째 99번은 뭐야? 아, 저 다른 부분 무시할게요. 미안해요. 98번입니다. 알았죠? 어휴, 숨차.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되겠어?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라는 게 보이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함수를 해석을 합니다. fx, y는 어휴, 숨차. 그러면 이 함수, 2차 함수가 x축이랑 뭐 해야 된대? 만난 점에 대한 얘기라 했지? 방정식이니까. 맞죠? 함수 그릴게요.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그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만나는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 2보다는 왼쪽에 위치하세요라는 얘기라 그랬지.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딱 3개 읽어가자. 3개. 누구? 함판축. 오케이? 함판축. 함 수값의 부호. 혀 꼬인다 나도. 판 별식. 축빵. 알았니? 가자. 함수값 누구 하나 넣을 수 있어? 보이잖아. 누구 하나 넣을 수 있다? 2. F2를 구해봅니다. 색깔 바꿔야지. F2를 갑니다. 2 넣었어요. 얼마 나와요? 4 더하기 4m에 마이너스 m에 플러스 2. 어디에 있어? 넣어보니까. X축보다? 어디에 있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럼 뭐야? 위에 있으니까 뭐야? 양수.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요.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세요. 커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니? 두 번째, 판별식.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판별식 갑시다. 4분의 d. 뭐예요? m제곱에 플러스 m-2.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세요? 두 개 만나세요. 근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근이라고 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줄 수 있겠네. 마이너스는 여기.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찾았어. 이거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 축방. 축은 어디에 있어요? x는 이거 바로 볼 줄 아나? x는 마이너스 m. 혹시 축방 모르는 사람들 나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마이너스 m이 누구보다? 2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왜? 아씨. 축방 그 수요일날 할 거야. 2차 분위.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부동의 방향이 거꾸로 가야 됩니다. 양면에 음수를 곱했고 부동의 방향 바뀌어요. 뭐 이런 거. 그 세 개의 공통 범위 찾아주면 되는데 해보면 알 겁니다. 수직선 나타내서 해봐. 이게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최소값이니까 1 되겠죠. 알았지? 재밌다, 그치? 거의 베베 꼬고 난리 났는데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수는 끝났다는 의미의 박수가 아니고 99번 하나 남았어. 요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알았지? 어이구. 응? 뭔 개소리야. 뭐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뭔 개소리 나는 거야? 뭐라고? 이거? 자, 무시할게요. 자, 이게 답이 알았지? 그래서 1, 답은 1. 지워도 돼? 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누구? 서로 다른 부호 하나 남았는데 이건 다시 부호 얘기야. 99번 갈게요. 두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야. 부호가 다르대. 그럼 한번 물어볼게. 나영씨? 나영씨? 나? 나영씨? 한 2주 동안 물어볼 거야.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 두 개를 더해봐. 부호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대. 마이너스. 너가 아영이라며. 나영이한테 물어봤는데? 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나영이 뭐? 모른다가 답이지. 양근이 3이고 음근이 마이너스야. 더하면 1을 양수잖아. 근데 양근이 2고 음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그리고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더하면 얼마예요? 0일 수도 있어. 합의 부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얘는 아까 쓰지 말라 했지. 얘는 안 보는 거예요, 합은. 오케이? 하나 더. 판별식을 잘 봐.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그걸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뭔가를 계산을 하게 될 건데 판별식을 볼 필요 있을까? 부호가 다른데 같은 근일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식으로 좀 이따 정리해 줄게. 그러면 누구? 곱을 보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곱은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럼 잘 봐.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같은 말. A 곱하기 C도 음수란 얘기거든. 판별식으로 가보자. B제곱의 마이너스 4AC입니다. B제곱은요, 크거나 같은 녀석이고요. 마이너스 4AC는요, 0보다 큰 녀석이라고 방금 찾아왔어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양수 아니냐? 그럼 볼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A분의 C가 음수면 자동으로 판별식은 양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중복돼서 안 봐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근의 부호를 갖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두근이 있다. 그럼 뭐 하면 돼? 곱만 보시면 돼요. 해서 이 문제의 답은 뭐야? A제곱 더하기 2A-3이 음수입니다 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게 끝. 더 쉬운 거 한 거야. 알았니? 대신에 바뀌는 게 있어서 좀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어? 합곱 판별식을 보자라는 말은 맞는, 정리하는 거야, 이제. 그래, 알았지? 합곱 판별식을 보자라는 건데, 서로 다른 부호면은 합은 몰라서 안 보고요. 판별식은 볼 필요 없어서 안 보고, 곱만 보면 됩니다라는 그거예요. 알았죠? 이거, 여기까지 하자. 수고 많았어요. 수고는 내가 했죠?